소위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심 논란 이거의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첫째 그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를 그냥 아예 답을 안 하고 무시했던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냐 내지는 네. 그럼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진짜 사과할 진위가 있었느냐 아니면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일점 책임을 좀 전가하는 거였나 요 국면의 논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 다 지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6개월 지나서 지금 전당대 앞두고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걸 공개해서 어떻게 보면 흥행이 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사실은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된 그 부정적 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국면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진실에 대한 공방 부분과 그렇죠. 현재 이 문자가 공개된 데 있어서의 정치적 의도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후자부터 해보면 그 후자에서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누가 공개했겠어요? 아니 뭐 한동훈 후보가 공개했겠습니까? 뺏을 리는 없죠. 전혀 없죠. 예. 일도도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봐서는 아마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나 하여튼 뭐 대통령실 측에서 뭐 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여기저기 문자를 보여주거나 문자를 공유한 그래서 흘러나간 것들이 누군가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반격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개했을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나오는 대체적인 시나리오 뭐 같아요.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란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대한 얘기 어대한도 나오고요. 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를 흔들기를 통해서 예.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더 나가서 이만큼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관계다.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갈라섰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되면 당정 파탄 당장 아니냐 파탄이 온다. 이런 그걸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포 그런 도식 마케팅이라고 하는 속에서 거죠. 이제 예. 공포 마케팅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후자 왜 이 시점에서 이게 공개됐을까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아쉬운 실제로 부분은, 예. 오늘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당선 가능성은 한동훈 49, 원희룡 14.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68.4, 원희룡 18.0, 나경원 7.0, 윤상현 1.4. 그러니까 이 어대한 분위기가 뭐 꺾이거나 이 소위 일심 논란 때문에 뭐가 변곡점이 생긴 징후는 현재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제 네. 몇 가지 이제 그 검토해볼 부분이 있는데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예. 근데 대부분은 민심하고 당심하고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처럼 당원이 확 늘었을 때는 네, 사실은 네, 네. 대수의 법칙처럼 그게 민심과 굉장히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높다. 근데 예. 다만 이제 2021년도에 있었었던 이준석 대표 나경원 후보와의 싸움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당심에서는 그때 당심에서 나경원 후보가 좀 나경원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이겼습니다. 예, 예. 그때도 지금처럼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예, 예. 여론조사에서는 예. 뭐 한 20%, 2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은 당심에서는 결국 나경원 후보가 약 한 3% 정도 이겼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과연 이번에도 적용이 될 거냐라는 거가 첫 번째 이제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그 과연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들 예.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예. 이번 경전에서 당심은 세 가지를 보는데 누가 이재명 대표와 강력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가? 소위 요새 네. 말로 누가 이재명 대표와 맞다이 맞짱을 딸 수 있느냐 예. 그거고 예. 두 번째는 누가 국민의힘을 진짜 개혁하고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당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누가 거고요. 국민의힘을 혁신시킬 수 있느냐. 예. 세 번째는 누가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의 가장 적임자이냐. 누가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냐. 이걸 보고 아마 평가를 할 거라고 좀 봐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다만 이제 당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학습을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당정 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초점은 뭐냐면 1차 때 끝날 수 있느냐라는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1차 때 끝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5일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28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있을 수도 있고 2등을 향해서 3등, 4등 후보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경우에 이 결선 투표의 향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 물론 1차 투표 때의 득표율이 완전히 굉장히 뭐 지금 뭐 50%에 육박하게 졌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차 결선 투표에서도 1차 때 우승한 사람이 결국은 또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는데요. 예.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왜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뭐 일종의 당의 일단 축제이자 당의 어떤 혁신의 계기 뭐 이런 거 아니, 아닌가요? 변화를 지금 변화, 주기 위해서잖아요. 예. 뭔가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 대표 경선을 하는데 아니 무슨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6개월 전에 뭐 문자가 공개되지를 않나 무슨 뭐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질 않나 뭐 연판장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건 어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지금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 TV조선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1차로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지 않습니까? 세 그렇죠. 차례 더 있는데요. 한 이번에 6차례인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꽤 이때는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좀 이런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나토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지금 우리 예.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뭐 미국의 정치 지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 될지는 모르지만은 바이든이 낙마할지도 모르고요. 낙마할지도 모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권당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의대 증원 문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나 진짜 정책, 민생 이런 거가 실종된 그런 거는 아니다. 이게 예.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예.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과정을 거치고 있대 네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그 저희 TV조선 연 첫 번째 네네. TV 토론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사실은 그 여사의 문자 1심 논란 거기에 대해서 제일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원희룡 후보였는데 네네. 어제는 막상 원희룡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좀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폈는데 원희룡 후보는 왜 어제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뭐 다목적 카드죠. 다목적 카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은 시중에 예. 우리 여론을 들어보면 막 화를 내요. 이 문자 공개와 관련돼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예. 그거를 자기도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일단은 본인이 그 부분에 싹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선 지금 여론을 봐서는 오히려 부담이겠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충분히 이 부분 속에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제가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렇죠, 코끼리를. 얘기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한동훈 하면요. 한동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만 생각나게 코끼리만 되죠. 생각나는 거죠. 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변화된 나름대로의 원희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면서 자신의 이제 원희룡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한동훈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여사님 문자 얘기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한동훈 후보와의 그 일어났던 일이니까 일이기 때문에 네, 코끼리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원희룡 얘기하자. 그렇죠. 그런 그런 전략이었을 전략적 것이다.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내지는 또 하나는 제 생각은 이게 그 여사의 문자를 읽고 무시했다 이 논란이 예. 꼭 원희룡 후보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잠재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최상병 특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자 예. 논란 지금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13일 남았죠. 예. 예. 무슨 질의를 하지? 오늘 또 서로 다른 것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가장 큰 거는 지금 민심은
못 얻어와요. 조사 결과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이제 다른 후보들이 정말 그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8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여하튼 간에 이거를 결선 투표제로 가겠다는 걸 목표로 삼아서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공안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안증에 보니까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안증에 원래 중국 축구가 중국이 한국 축구하고 축구에 가는 게 공안증인데. 한동훈 예. 후보에 대한 이제 공포에서 그래서 공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온 포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는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잘한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어제 그렇죠. 어제 그 그렇게 해서 전략적 무슨 전략을 선에는- 넘어서서 이걸 예. 너무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끌고 예. 간다고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 택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네. 이제 그 이번 문자 논란 얘기하지 말자 그러셨지만 그래도 이제 나온 거니까 네네. 아까 이제 후자를 먼저 얘기했고 사실 이제 전자 당시에 그 오간 문자들이 결국은 뭐 TV조선 단독 보도로 다 이제 네네네. 전문이 보도가 됐어요.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사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굉장히 충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걸 의논했다라고 보이는 구석도 있고, 네네. 근데 또 한동훈 위원장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 함부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루트로 네네. 대통령실에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당시에 사과할 뜻이 없는 걸로 보였다. 그 와중에 김 여사의 문자에 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뭐 국정에 네, 좀 비선 뭐 이런 걱정도 했다. 두 가지가 또 저는 들어보면 이쪽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쪽 얘기도 일리 있어 보이고 그때 누가 제일 좀 잘잘못을 굳이 가른다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진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문자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한동훈 측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에서 썼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얘기했었어요. 예. 예. 근데 TV조선 우리 조선일보에서 전문을 공개해 보니까 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김 여사가 충분하게 사과를 하겠다 비대위원회에다 맡기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의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반론 차원에서 네. 제가 1월 19일 세 번째 문자가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가 제일 많이 담겼는데 네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일단 죄송하다는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한 문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과하겠다는 그렇죠. 취지의 그렇죠. 문장이고 근데 네. 다른 문장 그 앞뒤의 문장을 보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숫자로 보면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장 숫자가 좀 많으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이게 이제 꼭 바로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읽히더라. 아니 이제 그거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좀 판단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냐면 지금 얘기하신 거가 쭉 나오다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우리가 기승전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여지는 있지만 예.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측에서 뭐냐, 그러면 그냥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왜 그를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뭐 또 그런 있어요. 취지 얘기도 나왔죠. 그쪽 그거는 캠프에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사과해서 오히려 더 지지율이 이 떨어졌었잖아요. 문자에도 나오는 예. 것처럼.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단독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모든 패배의 책임은 누가 지죠?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서로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자 내용성을 보면은 대통령과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라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대통령 생각하고 우리 김건희 여사 생각이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에 대한 문제와 판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월 19일 문자 네. 그 문자 전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네. 대통령과 그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로 격한 언쟁이 있었다. 근데 격한 언쟁이 있으면 주로 대통령께서 이제 꾸짖고 화를 그렇죠. 내시는 쪽이었겠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 직전에 나오고 그 김경률 이후에 여사의 김경률 그 여사 마리 앙토네트 발언이 네. 있은 그 직후죠. 직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여튼 한참 동안 막 뭐라고 얘기한 그 얼마 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와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서 한다면 천번만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결정한다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10% 빠진 전례가 있습니다. 사과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 감정에서 뭐 하는 거지? 이분들이 대통령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게 불과 엊그제인데 또 김건희 여사는 따로 문자로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그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당에 얘기를 해서 당의 이쪽 이 채널과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떡하니 여사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예. 그만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이 거의 불통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시에도 예. 그게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더 이제 악화된 부분들도 있죠. 그게 제일 지금 아킬레스 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다만 이런 거죠. 우리 선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정말 승리할 수 있고 20석을 더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누가 예.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물론 예. 파지티브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당이 어렵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사과와 관련된 이슈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건 확인이 안 된 거지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나름대로 뭔가 예.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 있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가 폭로가 됐을 때 오히려 거기서 올 수 있는 데미지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판단도 했을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었다고 예, 예. 좀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결국은 핵심인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자가 공개된 게 핵심인 거냐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어떠한 사실의 문제와 결국 판단과 해석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면 누가 그걸 판단하나요? 결국 일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리고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진중권 당시 이제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친했다고 네. 여겨지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의지를 잘 받아들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잘 유도했으면 이게 이겼을 텐데 그때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못했다는 이제 비판을 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 교수가 6월쯤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6월 6월에 총선 네네네. 끝나고 총선 기간 중에 그 디올백 관련한 데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해 탄핵당했고 이번에도 사과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사과를 요구해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께서. 그러면서 김 여사는 사과를 막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 배신감을 느낀다. 진 교수의 해석은 이 얘기가 당시 친윤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한다. 왜 이 얘기를 내놨냐면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적극적으로 안에서 사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친윤계가 사과를 쭉 말렸었다. 이게 김 여사가 딴 사람들 아니면 김 여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다. 네네. 라는 취지로 이제 그것도 참 그런데 대통령과 그- 저 영부인과의 통화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바람직스러운가는 변론으로 치고 네. TV조선 우리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 썼던 그 저 1차 토론에서 예. 뭐라 그랬었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은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다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다,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저 그렇다면 누가 막든 간에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풀릴 수 있었던 거죠. 예. 어느 쪽 의지가 더 강했느냐는 부분들인데 서로가 지금 이렇게 떠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는 그 친윤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한동훈이 있는 막았다고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시하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건 또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예.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데 왜 못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겨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옳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냥 추락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발 좀 예. 다른 방향으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